사주 원국 안에서 합충형이 형성이 되는 게 있죠. 자, 천간에 갑경이라는 뭐죠 이게? 충이 있어요. 그죠? 그럼 이거는 월간과 연간에 충이 자리가 잡혀 있는 거고, 그리고 자, 신 뭐죠 이게? 충과 동시에 충이 일어나는 사주죠. 일지와 월지, 그 다음에 시지가 같이 현과 충이 되어 있는 사주로 우리가 먼저 보세요. 자, 여기까지를 이렇게 뽑으세요. 이걸. 그래 나중에 보기 쉽죠. 자, 이걸 이제 보고 나면 자,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냐? 자, 일주의 특징 한번 먼저 보자고요. 그러면. 자, 병인일주의 특징은 제가 이미지를 선생님들 많이 그려보시라 그랬잖아요. 머릿속에서. 자, 제가 뽑은 거 외에도 선생님들이 더 뽑으셔야 돼요. 저는 이제 간단하게만 뽑을게요. 그러면은 병인일주는 다재다능한 사람이 많은 거죠. 병화의 태양을 의미하는 거니까 태양은 우리가 두루두루 넓게 비춰주는 거잖아요. 스스로 강체를 내는 거고, 그 말을 우리가 돌려서 얘기하다 그러면 다재다능한 사람이 많고 하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원대한 꿈이 있는 일주로 먼저 보시고, 자, 이분들은 기르고 가르치는 지도자적인 성품이 가지고 있지만 매사에 자기 중심적이고 급하게 일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는 일주가 바로 병인일주가 됩니다. 성격이 되게 급하죠. 그러니까 어떤 일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도 뭐 추진력, 기억력, 추리력 등이 좋은 일주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왜 자기 중심적이냐 그랬냐 그러면 일지가 인목이죠. 인목은 편인이죠. 편인은 우리가 어머니 기운이 강한 일주로 본다 그러면 이 편인이 일지에 있기 때문에 일지는 내 배우자가 있어야 되는 자리지 어머니가 있는 자리는 아니죠. 그러면 결혼할 때까지 어머니의 간섭을 심하게 받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배우자와 갈등이나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일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오늘은 우리가 남자 사주를 보는데 만약에 여자가 병인일주라면 남자에 가까운 성향을 지니고 있고 왕성한 활동력이 있는 사주로 우리가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인일주를 우리가 가지고 일주만 가지고 직업을 하나 보자 그러면, 자, 이분은 전문 직종이 좋겠죠. 우선적으로 뭐 교육자나 그리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자유업에 가까운 직업이 좋다. 자, 사업보다는 편인이기 때문에 직장 다니는 게 좋겠죠.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면 직장으로 우리가 본다면 외교, 그럼 또 무역, 뭐 전문직, 아까 말한 전문직이나 그리고 뭐 기르고 가르치는 교육업에 좋은 일주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편인이잖아요. 편인 일지가 편인이면 우리 편인은 파고드는 성향이 강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문직을 한 게 한 분야에서 깊게 파고 들어가는 천재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전문직이 조금 좋지 않겠나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편인은 깊게 파고 들어가는 성향이기도 한데 우리가 감으로도 보잖아요. 감이 좋은 사주로도 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와도 관련이 있는 일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런 직업군에 가셔도 무방합니다. 뭐 영적인 직업군이라 그러면 뭐 무속이나 저희 같은 철학, 그 다음에 뭐 종교 이 정도 있겠죠. 이쪽 관련된 업을 하셔도 충분하다.
일주만 본다면 중간에 이 무토와 간섭받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합되려면 무게 합이 돼야 되는데 개수가 없으니까는 아무 간섭을 안 받아요. 충은 무토는 충이 되는 게 없죠. 그죠? 그러니까 천간의 무토는 그냥 간섭은 안 받지만 이스분한테 식신이라는 운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이제 자수를 한번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인신 있죠. 그러면은 이 자수가 들어올 때, 자, 월지에 있는 신금과 시지에 있는 신금이 얘가 합이 돼 버리잖아요. 합이 돼 버리면, 자, 인신이 이분한테 지금 사주 원국에 딱 자리 잡고 있는데, 인목의 힘을 받겠어요? 지금 신금의 힘을 받겠어요? 이 신금의 힘을 받겠죠. 얘하고 합이 돼버리니까. 그러면 얘가 인목보다는 힘이 더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요렇게 충도 되지만 형도 된단 말입니다. 요 같이 보시라고 항상 말씀드렸어요. 자, 인목이 어디 자리가 어디예요? 일지자리죠. 그죠? 그러면은 이 인목이라는 게 힘이 약하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오행의 상생 상극을 볼 때도 금목이죠. 그러니까 이 인목이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시기에는. 그러면 이 일지에서 내 배우자 자리가 만약에 이분이 결혼을 하셨다면 내 배우자 자리가 충으로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 대운 때 들어오는 거예요. 떨어져 나감으로써 형의 발동도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시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보세요. 자, 이혼을 했다고 쳐요. 충으로. 이혼을 했다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이 형의 발동도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이혼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는 시기가 이 시기죠. 그러니까 이 시기 때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죠. 무조건 합만 됐다고 해서 이 신금이 합의됐다고 그래서 자, 편제잖아요. 그죠? 편제와 정관이 합의된 건데, 자, 직업과 내 돈이 합의돼 버리고, 그럼 직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뭐죠? 직업에서 벌 수 있는 승진이잖아요, 이게. 자, 승진만 고려해서 직업 직장에 올인을 한다 그러면 내 배우자 사이와 틀어져 버리기 때문에 충이 발동이 되겠죠. 근데 이혼을 했다 가정하면 나한테 오히려 상처가 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세요. 하나 더 보셔야, 잘 보셔야 되는 게 여기서. 자, 인, 신, 형이 발동이 돼요. 올해 25년은 을사년이죠. 그러면 이 사가 일로 와버려요. 붙어버리잖아요. 그럼 이게 뭐가 돼요? 우리가 얘기하는 무서워하는 사명이 발동이 되는 시기가 올해잖아요, 올해. 그러면 25년도는 이 신금이 대운에서 힘을 받았다고 이 인목이 떨어져 나가는 시기는 아니라고 해석을 하셔야죠. 이 시기부터 42살의 대운에 거쳐 있는 이 자수의 역할이 인목을 힘들게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별로 본다 그러면 올해는 아니라는 거야. 올해 이혼을 하면 이분한테는 크게 형의 발동이 더 크게 온단 말입니다. 이렇게 맞춰보세요. 이렇게 자, 월지에 있는 신금과 시지에 있는 신금을 얘가 보관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 편제가 이게 보관이 돼버리는 거고, 그러면은 내 월지와 내 시지의 힘이 떨어진다고 해석을 보셔야 되겠죠. 월지는 내 아직까지 일해야 되는 나이에요. 그죠? 그럼 내 직업이 힘이 약하게 되는 거고,
시지에 있는 내 아랫사람의 기운도 약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천간에 있는 자 이기가 식신이죠. 이분한테 식신이 나한테 들어옴으로써 내가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석은 해보시는데 이 활동력이 결국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요? 힘이 떨어진다고 보셔야겠죠. 왜? 월지는 제가 어디로 발랐어요? 직장에서 본다고는 월지는 내 윗사람으로 보고 시지는 내 아랫사람으로 본다면 윗사람의 기운과 아랫사람의 기운이 못 받쳐주는 시기죠. 회사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승진을 하든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하든 윗사람이 끌어줘야 되고 아랫사람이 밀어주는 역할을 해야지 나한테 발전이 있지. 이게 다 하락으로 들어오면 내 윗사람한테 어떤 결제를 받을 때 힘이 약하게 떨어지니까 결제를 못 받는다고 해석을 하시고 내 아랫사람이죠. 내 부하 직원이 조금 받쳐줘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못 받쳐준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시기 때. 때문에 우리가 무서운 사명 때는 사명이 형성이 되면 요거는 잠시 제가 쉬어가라고 그랬죠. 쉬어가는 시간. 무조건 사명이라고 쉬어가라고 하진 않아요. 저도. 근데 만약에 준비가 되어 있다면 내가 어떤 일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면 사명이라고 볼 때 사명이 형성이 될 때는 오히려 이게 찬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사명에 왔을 때 뭘 한다? 이거는 진짜 자살행위입니다. 이거는 진짜 내가 죽으려고 도전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항상 이걸 중요시 보는 게 이거는 누구든지 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이 준비라는 기간을 충분히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고 우리가 반영만 돼도 좀 조심해라 그러잖아요. 성능이 형성이 될 때는 이거는 조심해야 되는 거고 요때 제가 준비를 해라 그러죠. 보통 준비 시작점을 우리가 반영 때 보는 거예요. 반영 때. 그러면 이 반영 때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 사명이 올 때는 오히려 나한테 찬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어쨌든 지지에 있는 신금과 인목과 오화는 이게 뭐예요? 역마글자죠. 그러면 직업을 하셔도 움직이는 직업이 좋겠죠. 이거는 활동적인 자유로운 직업. 한 곳에 얽매여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직업을 할 수 있는 게 좋죠. 뭐 전문을 배워가지고 전문 강사를 하신다든지 만약에 교육 쪽으로 가신다면 교육 쪽으로 직업을 틀었다면 교육 강사를 하신다든지 이런 게 좋죠. 만약에 뭐 직장이라면 출장 잘 다니는 뭐 엔지니어 정도 되겠죠. 이쪽으로 직업을 충분히 삼으셔도 되는 거예요. 어차피 역마글자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풀고 가시면 되죠. 이렇게 직업적으로 이쪽으로 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 자체에 형이 무조건 있다고 안 좋은 게 아니고 한만 있다고 또 좋은 건 아니죠. 여러 가지 상황을 보시고 그러고 나서 선생님들이 거기에 맞는 답변을 드려야 되는 거지. 사주에 이것처럼 뭐 형이 잡혀 있네, 반영이 있네, 천간에 충이 있네. 오케이, 이거는 나쁜 사주야. 이게 아니라니까요. 운이 어떻게 맞춰 먹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없는 거는 걱정하지 마라 그랬죠. 자, 이분한테 보세요. 토는 아까 없었죠. 그 다음에 수도 없었고 토는 식상이죠. 이분한테
근데 수는 이분한테 간성이란 말입니다. 사주에 간성이 없다고 안 좋아, 식상이 없다고 안 좋아가 아니고 어쨌든 운에서 오는 식상과 간성이 누구나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운에서 오는 이 식상을 활용하셔야 되는 거고 운에서 오는 간성을 우리가 이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합으로 오든 충으로 오든 형으로 오든 상관없습니다. 합으로 오든 충으로 오든 형으로 오는 해석을 각각 해주시면 돼요. 뭐가 좋고 안 좋고가 아니고 합이라고 무조건 좋다 그게 아니고 합이 오히려 나한테 안 좋을 수가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 내가 직장인이에요 지금. 직장인인데 자 재성이 나한테 합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직장에서 편제를 보자고요. 정제 말고 자 편제가 나한테 합으로 다 들어와요. 이렇게. 그러면 자 직장에서 나한테 큰 돈이 들어올 시기가 뭐가 있겠어요. 솔직히. 물론 뭐 퇴직금 이런 것도 있죠. 보너스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편제는 큰 돈이잖아요. 목돈인 거고. 근데 직장에서 나한테 목돈 들어오는 경우는 우리가 뇌물로 봐야죠. 보통 이렇게 큰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게 직장 다니는 사람한테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합이라고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안 좋은 거니까요. 물론 편제가 뭐 퇴직금이나 아니 뭐 상여금 보너스가 갑자기 회사가 잘 돼갖고 들어온 경우도 있죠. 근데 요거보다는 내가 뇌물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뭐 결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이거잖아요. 편제가 합의에 들어온다는 거는. 그러면 이게 무조건 합의된다고 나한테 좋은 것만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